학생부 종합전형 제대로 알고 계십니까? 학업 역량이냐, 진로 역량이냐, 톡 치면 톡 나오는 고교교사와 입학사정관의 이유 있는 수다 입시톡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인사 나눌까요? 안녕하세요. 경기도 의정부에 있는 동국대 부속 영석고등학교에 근무하는 김용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남양주 다산고등학교 교사 조만기입니다. 반갑습니다. 경희대학교 입학사정관 임진택입니다. 2부 주제, 학업 역량이냐 진로 역량이냐. 최근에 특히 이제 무전공 모집이 등장하면서 이 학생부 종합과 서로 연계될 수 있느냐, 양립할 수 있느냐, 또 이런 어떤 문제도 또 발생이 됐고, 또 개정교육과정만 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개정교육과정상으로는 당연히 자기주도적인 교육과정을 설계하도록 되어 있다 보니까 진로 연계 교육과정 뭐 이렇게 부를 수 있는데, 그러면 자연스럽게 교육과정하고 입시랑 연결시키면 당연히 진로 역량을 뭐 평가해야 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대학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대학은 어쨌든 공부를 가르쳐야 되고 또 학업이 중요하기 때문에 깊은 학습, 우리 옛날에 심화학습이라고 불렀던 이것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토론에서는 우리가 주제에서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대학이 어떤 요소에 좀 초점을 둬야 되는지, 변별력은 어디에 높게 두는 게 좋을지 뭐 이런 얘기를 한번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먼저 첫 번째 한번 질문으로, 학생부 종합에서 진로를 강조하는 대학이 있고요. 또 어떤 대학은 우린 진로 안 봐, 학업 역량만 봐, 뭐 이렇게 또 얘기하는 대학이 있습니다. 고교 입장에서 보실 때 이 대학의 그런 차이를 어떻게 보시는지 일단 그 얘기부터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저는 너무나 당연한 현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학마다 뽑고 싶은 인재상이 다르죠. 그리고 또 그 각 대학마다 지원하는 학생들의 풀도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대부분이 집에서 김치를 먹지만 집집마다 김치 맛이 조금씩 달라요. 그러면 우리나라 많은 대학들이 대학마다 전형 방법이나 전형의 주요 어떤 평가 요소가 다른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고등학교에서 진학 지도를 할 때 각 대학교의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 요소 비율이 여기는 50이고 여기는 40이고 여기는 공동체를 반입하고 이렇게 일일이 비교하면서 지도하진 않습니다. 그냥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준비를 하자라고 지도를 하는 거고요. 마지막 3학년 수시 쓸 때쯤에 이제 그래서 교과 성적은 어떻고, 그다음에 면접에 대해서 어떤 그 강점이 있는 친구들, 뭐 약점이 있는 친구들, 마지막에 원서 쓰는 그 시기에 집중해가지고 자신에게 적합한 전형을 쓰는 것이지, 1학년 때부터 나는 학업 역량이, 나는 공동체 역량이, 나는 A 대학을 갈 거니까 그 대학에 관련해서 공동체를 더 많이 키웠다, 이런 식으로 디테일하게 어떤 지도하지는 않는다. 이게 현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면에 그럼 제가 질문을 드리겠는데, 경희대학교는 진로 역량을 가장 많이 반영하는 대학으로 보통 알려져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학생, 학부모 또는 교사 입장에서도 가장 경희대에 뭐 지원할 때 고민거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1학년 때는 A 진로였다가 중간에 진로가 바뀌었을 때 이것들을 과연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진로 역량을 뭘로 볼 거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 대학이 전공적합성이라는 용어를 진로 역량으로 이제 바꾸게 됐는데, 진로 역량은 희망 전공, 그러니까 지원 단계에서 지원 학과에 맞춘다는 개념이 아니라 고등학교 단계에서 내가 뭔가를 희망한다. 그 희망이라는 건 언제든 바뀔 수 있는 거니까 그걸 기본적으로 인정하고 저희가 시작하는 건데, 단지 진로 역량을 강조하는 이유는 뭔가 자기 주도성을 끌어내기 위한 방법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좋아하는 걸 열심히 하는 건 너무 당연한 건데, 그게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주도성이고 그게 진로 역량이라고 이제 판단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좋아하는 걸 열심히 하고 관심을 두고 다양한 활동을 하느냐, 그러지 않고 교과 성적만 관리하겠다고 해서 학교 수업 활동이나 이런 것들 때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학생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오히려 진로 역량을 강조함으로써 사실은 그런 다양한 활동들을 우리가 끌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제 대학 입장에서는 중간에 꿈이 바뀌더라도 바뀌기 이전까지 주도적으로 활동을 했다라면 그건 그것대로 인정을 하고,
또 꿈이 바뀌고 나서 주도적인 활동을 했다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또 저희가 인정하고, 그래서 진로 역량이라는 개념을 전공 적합성이라는 개념보다는 조금 더 넓게 해석한다. 주도적인 학생을 찾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서 진로 역량을 쓰고 있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학생부 종합을 준비하는 고교 입장에서 어떤 접근을 할지 제가 사실 궁금한데, 대학 입장에서는 요즘 많이 논의되는 게 한 3가지 관점이 있는 것 같아요. 주도적인 활동을 강조하는 대학도 있는가 하면 결국은 내신 아니냐, 교과 성적을 또 강조하는 입장이 또 있는 것 같고요. 그래도 심화 과정, 심화 학습 이런 걸 강조하니까 교육 과정을 뭔가 이렇게 좀 전문 교과나 좀 어려운 것들을 많이 개설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어떤 3가지 관점이 있는 것 같은데, 어디에다가 대학이 초점을 맞추는 게 더 좋은 학생, 아까 얘기했던 그런 학생을 찾을 수 있을까요? 일단 저는 기본적으로 교과 성적을 강조하는 것은 교과 전형이 있다. 그러니까 교과 전형으로 뽑으면 교과 성적이 우수한 학생을 뽑는 거다라고 할 수 있고요. 교육과정상에서 뭐 전문 교과, 특수 목적고용 과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배운 학생, 글쎄요, 그거는 그걸 개설한 학교에 관한 얘기고 개설하지 않은 학교도 있거든요. 오히려 가장 학생에 대한 평가는 누가 더 주도적이었냐라는 것이 저는 봅니다. 만약에 정말 주도적인 학생이라면 자기 학교에 주어진 환경 속에서 과목도 적극적으로, 수업 시간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뭔가 노력하고 탐구하고 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학에서는 주도성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이것을 해석하는 것이 가장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는 방법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뭐 우리가 평가 얘기가 좀 나왔으니까 제가 또 여쭤보면, 사람들 사이에서 말이 굉장히 다른 부분이 이 탐구력이에요. 대학이 세특, 창체를 통해서 탐구력을 높이 평가한다. 과연 이때 탐구력이란 게 무엇인가? 이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좀 말이 다르거든요. 네, 대학이 요즘은 세부능력 특기사항을 중요한 평가 자료로 이렇게 삼게 되는데, 그 세부능력 특기사항은 결국 수업활동이잖아요. 예, 수업활동에 대한 기록이니까 그 수업활동 속에 학생의 깊은 학습, 또 뭐 이런 심화학습, 또 폭넓은 경험, 뭐 이런 것들을 저희는 이제 평가하고 싶어 하고요. 수업 중에 보이는 학생의 그런 어떤 깊은 학습의 의미가 아마도 이제 외부적으로는 탐구력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는 것 같은데, 약간 인문계하고 자연계가 느낌이 조금 다른데요. 인문의 경우에는 인문계열 보통의 학과들을 보면 준비하는 학생들의 패턴이 어떻게 나타나냐 하면 경험의 다양성 관점이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약간 좀 그 뭐라 그럴까요? 뭐 귀납법적이라고 표현을 써야 될지 모르겠는데, 여러 가지 경험들을 해왔고 그런 경험들이 계속 점점점 확장되어 간다라는 느낌이 이제 심화, 깊은 학습에 좀 가까운 것 같고, 자연계란 학문 특성상 과목들은 뭔가 이게 직접 경험하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으니까 아무래도 그 생각의 다양성, 뭔가 이렇게 가설이라든지 이론이 있다라고 하면 그 이론에 대한 가설 검증, 이게 진짜 맞아? 실험해보고 그 결과에 대해 가지고 어떤 결론을 찾아가는 그런 과정들이 좀 제대로 깊이 있게 되어 있는 학생들을 좀 선호하지 않는가. 그래서 대학 입장에서는 그 요즘 뭐 주제 탐구 활동이라고 많이 하는 그 주제 탐구 활동 속에서 인문사회계 쪽은 그런 어떤 경험의 폭을 계속 확장시켜 나가는 학생들이 탐구력이 좋은 학생, 또 자연계의 경우에는 생각의 다양성 관점에서 특정한 이론이 있으면 그 이론을 어떤 현실에다가 한번 실험하고 적용해 봐서 어떤 대안들을 찾아가는 그런 학생들, 그걸 이제 저희가 탐구력이 좋은 학생 이렇게 좀 평가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학업 역량에서 탐구력이 그런 포인트라면, 거꾸로 진로 역량에서도 그 진로 탐색 활동과 경험이란 게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역시 진로 역량도 역시 창체 활동과 세부능력 특기 사항에서 평가가 되는데, 그러면 이 진로 탐색 활동과 경험이라는 포인트들은 어떻게 평가가 되는 건지. 세부능력 특기사항은 아무래도 이제 주제 탐구 활동이라는 수업의 본질적인 과목과 관련된 그 내용을 이제 탐구하는 과정이라고 보면 당연히 진로와 직접 관련되지는 않겠죠. 예, 아무래도 수업의 내용이라는 게 뭐 당연히 연계는 되지만, 그런 이제 진로 탐색 활동이라는 개념 자체를 보면
기본적으로 자신의 관심을 두고 있는 관심 분야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활동들이 될 텐데 이 활동들은 교과 수업과는 직접 또 관련이 없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본인의 관심사니까 자기 주도성을 보여주는 하나의 도구로서 그걸 가장 잘 보여주는 게 진로 탐색 활동 경험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대체로는 창의적 체험 활동이 상대적으로 진로 탐색 활동을 좀 많이 보여주고 세부능력 특기 사항은 상대적으로 좀 탐구력을 많이 보여주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또 하나 좀 여쭤보면 고등학생들이 이제 다루기 어려운 내용들이 학생부에 기록되는 사례가 종종 있더라고요. 저희가 이걸 그대로 믿고 평가할 수 있을까? 이 정도면 거의 대학원 수준인데 이런 생각이 들 정도가 있어서 실제 고등학교 수업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대학 입장에서는 기록된 내용을 가지고 이게 고등학교 수준을 훨씬 벗어나는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좀 어려운 측면도 있잖아요. 실제 수업이 어떤지 좀 궁금합니다. 이게 참 많은 분들이 이제 오해하셔서 나온 결과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원래 고등학교 수업은 각 과목마다 성취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실제 우리가 학교에서 이제 교과서를 많이 이용을 하는데 교과서도 다 이 성취 기준을 바탕으로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제일 많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 진도 나가기도 힘들다. 그 성취 기준대로 진도 나가기도 바쁘신 분들이 언제 그 성취 기준을 훌쩍 뛰어넘는 수업을 하셨겠냐?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결국 이제 그런 뭐냐? 이게 학생의 아주 개인적 활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업과 무관하게 한 개인적 활동인데 결국 그러면 이건 학생이 어떻게 했을까? 대부분 인터넷 자료 조사예요. 저는 어떤 학생의 활동이 수업의 맥락과 맞으면 이거는 이제 수업 시간에 대한 심화 발전이겠지만 수업의 맥락이 맞지 않다면 이것은 학생의 철저한 개인적 활동이면 이 학생이 이것을 충분하게 이해하고 있는지 알고 있는 것인지 오히려 철저하게 검증해야 될 대상이다. 그럼 면접을 통해서 저 면접 때 물어봐야죠. 네. 정말 네가 이걸 알고 있느냐. 저희 오히려 학교 입장에서는 이런 것도 궁금해요. 그러니까 자꾸 이제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깊이 있는 학습을 해야 된다니까 어려운 걸 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이제 하니까 오히려 대학에서는 이렇게 고등학교 수준을 훌쩍 뛰어넘는 내용이 나오면은 어떻게 보시는지. 고등학교에서 전혀 배울 수 없는 수준의 내용들이 나온다라면 평가위원들끼리는 그런 얘기들 합니다. 이 정도 수준은 고등학생들이 이해를 못한다. 그러니까 말씀 주신 대로 면접 때나 할 때 철저히 검증을 해야 된다. 그래서 어쩌면 대학이 이제 기대하는 수준은 뭔가 이렇게 거창한 보고서 성격의 뭔가 성격을 기대하는 게 아니라 관심 분야에 대한 그 다루는 주제에 대한 주제 탐구 정도 수준. 그 주제에 대해서 네가 한번 좀 생각해보고 자료 조사도 한번 해보고 너의 생각이 어떤지 정도를 좀 이렇게 제시하는 정도. 그래서 용어적으로는 저는 주제 탐구 정도 수준을 대학이 기대하는 게 아닌가. 제가 좀 주제를 바꿔보면 네네네. 최근에 이제 교사들 입장에서 한때는 무조건 세특에는 진로가 나와야 돼. 이러다가 최근에는 아니야. 일단 아까도 얘기했지만 일단 학생들이 배우는 성취 기준, 성취 수준 중심으로 어떤 그 주어진 기록들이 기록되는 게 좋다. 이 두 개가 지금 현재 되게 고등학교 교사 입장에서 서로 이게 부딪히고 있거든요. 물론 둘 다 함께 있으면 좋겠지만 굳이 둘 중에 하나라면 진로 맞춤형 세특과 그다음에 성취 기준형 세특. 만약에 두 개 굳이 둘 중에 하나를 따지면 어느 게 더 바람직한지 대학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는 좀 궁금. 기본적으로 세부능력 특기 사항은 해당 과목의 성취 기준, 성취 수준에 대한 기록하는 게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인데요. 예를 들면 영어라고 하면 읽고 쓰고 듣고 말하는 역량을 대학은 궁금해하는 거고, 그래서 이 학생이 1등급이라고 하더라도 특별히 이제 말하기가 뛰어나다고 하면 말하기 역량이 남들과 좀 다르구나라는 걸 이제 세부능력 특기사항에서 확인하려고 하는 건데, 이 진로 역량을 강조하니까 영어 세특에 호텔리어에 만약 관심이 있는 학생이 있다라면 호텔리어에 관심이 있는 주제 발표했던 내용을 그냥 전체를 채우는 경우, 그러니까 영어는 한 줄도 나오지 않고 호텔리어만 채워놓는 이런 경우들이 실제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명확하게 오해다. 대학 입장에서는 영어에 대한 성취 기준,
도달한 성취 수준을 저희는 확인하고 싶어 한다. 그래서 같은 1등급이라도 말하기 능력이라든지 뭔가 남다른 역량들을 좀 확인하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은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 생각해 보면 학생들한테 뭔가 주제 발표를 하라고 했을 때 본인이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한 발표를 할 가능성이 높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그렇죠. 그러니까 수업 행위 자체는 진로와 관련된 뭔가를 하는 것은 자연스러울 것 같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진로는 소재로 사용을 하되 기록은 역량을 좀 보여달라. 주제 발표는 호텔리어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그 과정 속에서 영어 발표를 했는데 영어 역량이 어떻다라고 결론을 내주신다면 대학 입장에서는 관심사도 조금 알 수 있고 그 과목의 역량들을 다 판단할 수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수업의 어떤 그런 주도적인 활동도 끌어낼 수 있고 또 평가는 저희 입장에서는 그 개별적 역량들을 확인할 수 있으니까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들은 해보게 됩니다. 세부능 특기사항의 기록이 결국 뭐 내용적으로 보면 우리 당연히 수업 활동이니까요. 이런 수업 활동에서 특히 이제 대학이 요즘 관심을 두는 부분이 수행평가. 수행평가 이걸 어떻게 활용할 거냐. 또 최근에 추가적으로 대학에 제공하겠다고 하는 그 자료를 보면 수행평가 명도 주겠다 뭐 이렇게 나왔던데요. 그만큼 이제 수행평가는 수업과 또 직접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대학이 수행평가를 좀 직접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수행평가 활동이 반영이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긍정적인 일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수행평가는 결국 교사가 과목의 성취 기준에 따라서 진행하는 평가의 일부이거든요. 그러니까 수행평가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해당 과목의 성취 기준이 반영돼야 돼요. 결국은 수행평가 활동도 당연히 종합전형에서 중요한 평가 요소가 되는 것이 지극히 정상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발표된 2022 개정교육과정의 총론에 보면 핵심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깊이 있는 학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 5등급제로 교과 성격의 변별력이 약화된 과정 속에서 그 깊이 있는 학습이라는 그 해석에 따라서 수행평가에서도 학업 역량과 진로 역량을 모두 다 평가할 수 있는 학생 개별적인 어떤 특성, 관심사, 역량 이런 것들을 더 도드라지게 할 수 있는 그런 수행평가가 계속해서 학교에서는 만들어지고 계획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자료를 읽다가 어떤 경우는 4등급 정도 되는 학생인데 뭔가 활동이 꽉 차 있는 느낌? 너무 약간 좀 오버한 느낌의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4등급인데 전부 탁월한 거예요. 그래서 이 4등급 이렇게 탁월해도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들다가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또 4등급인데 정말 거의 비어있는 학생이 있어요. 3등급, 4등급 아이들이 가장 활동의 편차가 심한 등급대입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는 계속 궁금한 거죠. 결국 학생부 종합에서는 교과 수업이든 뭐 진로적인 활동이든 활동을 열심히 적극적으로 한 것이 유리하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거겠죠? 대학 들어와서 누가 공부를 더 잘할까, 열심히 할까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면 뭐 여러 이제 지표에서 수년간 연구를 해 보면 학생부 종합으로 들어온 학생들이 실제 성과가 학점도 높고 중도 이탈률도 적고 취업도 잘하는 여러 개의 대학들 뭐 같은 연구가 계속 나옵니다. 그럼 왜 그럴까 이렇게 생각을 해 보면 우리 요즘 뭐 MBTI도 유행하는데 약간 성향이 있는 게 아닌가. 특히 이제 학생부 종합으로 이렇게 준비하는 학생들은 적극성, 주도성, 자발성 뭐 이런 것들이 남들보다 조금 더 강해서 약간 활동적으로 움직이니까 결국은 그런 성취를 보이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대학 입장에서는 결국 선택형 교육과정 속에 크게 보면 과목 선택에 대한 주도성, 관심 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활동 뭐 이런 것들을 충실히 좀 해나가는 학생들이 결과적으로는 학생부 종합에서 지금 원하는 그런 스타일의 학생이 아닐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뭐 활동을 좀 많이 하는 학생이 주도적 활동을 많이 하는 학생이 유리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2015 교육과정의 마지막 이제 2026과 2027 두 학년이 있는데 이 친구들은 진로 선택 과목이 등급은 나오지 않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과목 명만 보고 과목을 선택하고 점수만 80점이 넘어서
성취도 A만 받으면 되고 그냥 슬렁슬렁하고 좀 집중하지 않는 그러한 학생들, 이런 친구들은 아무래도 좋게 평가되지는 않겠죠. 2학년 때까지는 등급이 나오는 과목들이 많이 있으니까 기초학력을 조금 판단하는 데 좀 도움이 되다가 3학년 1학기가 되면 두세 과목 정도만 등급이 나오고 나머지는 다 진로로 채워놓으니까, 그리고 진로 과목이 전부 A고요. 그리고 뭐 성취 비율도 보면 좀 높은 편이고 하니까 이건 이제 기초학력 판단 자체가 좀 어려운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부능력 특기사항의 진로 역량 활동들을 특히 이제 집중해서 이 학생이 일반 선택 과목과 연계해서 그 활동을 깊이 있게 하고 있는지, ABC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그런 활동들을 제대로 하는지를 꼼꼼히 좀 따져볼 수밖에 없는, 그래서 뭐 대학 입장에서 보면 진로 선택 과목 그 자체만 본다라는 개념보다는 일반 선택 과목에 뭐 관련 과목, 유사한 과목들이 있잖아요. 그런 과목과 좀 비교해서 정말 이 학생이 진로라는 그걸 좀 심화시켜 갔는지, 활동도 그렇게 돼 가는지, 뭐 이런 것들을 따져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뭐 바쁘게 우리가 한번 와봤는데, 크게 묶어보면 수업 활동은 주로 특정 주제에 대한 탐구 활동적 성격이 강했던 것 같고, 창의적 체험 활동이나 이쪽은 아무래도 진로 탐색 활동, 여기에 조금 더 방점을 우리가 둬서 좀 얘기를 한 것 같은데요. 그럼 우리 학생들한테 한번 당부 말씀을 한번 해볼까요? 네, 두 가지 활동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 것 같다, 이 얘기를 한번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단순한 인터넷 검색에 그쳐서 그걸 보고서를 쓰고 발표하는 활동, 이 부분들은 내가 그 학과에 관심 있어를 나타내는 데는 유의하겠지만 내가 그 학과에서 공부를 잘할 수 있어라는 능력들을 보여주기에는 부족하다. 그래서 주제 선정에 포커스를 맞추기보다는 내가 대학교에 그 학과에 가면 어떤 활동을 통해서 공부하는지라는 그 활동을 고등학교 수준에서, 즉 목적어보다는 스스로에 집중하는 그러한 고민들을 통해서 한다면 도움이 될 것 같다로 정리하겠습니다. 네, 저는 학생들이 무엇을 탐구하는 거에 대해서는 시작점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수업 시간에 했던 내용 중에서 자기가 정말 궁금하고 더 알고 싶은 내용을 발전시키는 탐구 활동을 진행해라. 수업과 무관한 탐구 활동보다는 수업 시간에 성취 기준에서 시작하는 탐구 활동이 학생들에게 더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정리하면요. 평가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대학은 무임승차 정말 싫어합니다. 수행평가를 제대로 하는 학생과 아까 말씀 주셨던 탐구활동을 제대로 하는 학생, 이런 학생들의 그 차이는 세부능력 특기사항을 읽어보면 정말 진정으로 뭔가를 했을 때 하는 기록과 그냥 피상적으로 친구들 발표할 때 따라가는 학생의 모습이 다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런 주도성을 보여주는 자가 핵심이 아닐까. 그래서 저는 무임승차하지 말자, 이 얘기를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입시톡 2부에서는 학종, 학업 역량이냐 진로 역량이냐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다음은 무전공 모집 단위와 학생부 종합전형의 진로 역량 양립 가능한가에 대한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